오늘은 아주 오래된 책 한 편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1933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반려가는 발발이, 홍효민. 어느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집이 한 곳에 있었습니다. 위로 은행에 다니는 아버지와 아래로 보통 학교에 다니는 셋째 아들 학생 아이까지 합하여 10식구라는 수많은 식구가 사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루 밑에는 발발이라는 올해 3년 묵고 새끼를 3마리 낳고 있는 암캐가 있었습니다. 발발이는 은행에 다니는 주인 영감의 처가 곧 주인 마님의 친정에서 3년 전에 갓 눈뜬 새끼 강아지를 데려다가 키운 것이었습니다. 이 발발이를 제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주인 마님이며 주인 마님의 사랑이 식은 후에는 주인집 셋째 아들 되는 수동이의 동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발이가 수동이네 집에 온 지 3년째 되는 해인 올해에 새끼를 베어가지고 마루 밑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동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을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곳은 마루 밑이었습니다. 그것은 발발이가 어떻게 새끼를 키워가지고 있나, 또한 발발이의 새끼가 고물고물 자라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동이의 두 형과 그 외의 사람은 그리 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암캐가 되어서 너무 뛰어오르고 사람에 대한 분수를 잃는다고 옷을 더럽히거나 사람을 따른다고 싫어하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발발이는 너무 사람을 따랐습니다. 발발이는 제 생각만 하여 사람에게 친히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발길로 차고 심하면 돌로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발발이는 첫 해산을 하고 새끼를 끼고는 좋아하고 밥 찌꺼기를 먹기가 무섭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바로 그 마루 위에서는 끔찍한 의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좌장이 되고 그 다음 주인 마님이 부좌장이 되어가지고 발발이의 처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개는 치지 맙시다. 첫째, 집안이 더럽고 둘째, 밤에 짖든지 하면 동네가 소란하니 개 100장한테 팔아버립시다. 하고 주인 영감이 말하였습니다. 아우 그러지요. 큰 개는 팔고 새끼 2마리는 남 주고 새끼 1마리쯤 집에서 키우지요. 하고 주인 마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야. 개 키울 것 없어. 어미는 팔고 새끼들은 그 남 주어요. 하고 주인 영감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거의 그 이야기에 이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동이만은 너무나 불쌍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이나 같이 놀고 그것이 또 자라서 첫 새끼를 만들어냈건만은 사람은 조금도 귀엽게 생각하지 않고 없애버릴 공리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냥 키우죠. 하고 수동이는 불쑥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그냥 키워? 하고 아버지는 짐짓 물었습니다. 개를 죄다 키워요. 4마리를 죄다 키워요. 하고 수동이는 말에 힘을 주어서 억지로 끝을 맺었습니다. 일동은 픽 웃으며 그 중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가 내 밥이나 줘서 키우련? 개 4마리를 무엇을 먹여서 키우련? 하고 말하셨습니다. 내 밥이라도 먹이죠. 하고 수동이는 말하였으나 일동은 픽 웃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동이는 열심으로 2번째 주장을 했을 때는 바로 다음 형이 너까짓 게 뭘 안다고 그러니 가만히 있어. 하고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동은 더 무엇이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 슬프고 아깝고 나중에는 어른이란 저런 일이나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루 밑에서는 발발이의 4식구가 곱게 잠이 들어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명랑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산 밑의 동네를 장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동이만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마루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발발이는 네 식구는 지난밤의 끔찍한 의논이 결정된지도 모르고 세 마리의 새끼는 뒤치락 장난을 하고 발발이는 평화스럽게 비스듬히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수동이가 마루 밑을 들여다보는 것을 본 발발이는 벌떡 일어나 꼬리를 치면서 수동이에게로 왔습니다. 수동이는 발발이의 머리와 등을 어루만지면서 오, 발발아, 너는 이제 팔려간단다. 그리고 내 새끼는 나몰로 놔주고 하면서 슬퍼서 말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발발이는 말은 알아듣지 못하나 무슨 일인지 상스럽지 않은 일이 있구나 하는 듯이 아무 소리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동이는 귀여운 동무, 사랑스러운 동무, 정든 동무를 놓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가야겠고 발발레가 불쌍해서 놓을 수는 없고 한참 망연히 서 있을 때 어서 가거라! 시간 늦는다! 하시는 어머님 목소리에 그냥 집을 뛰어나와 학교로 다름질쳐 갔습니다. 수동이는 이 일로 해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 안 되었습니다. 수동이가 학교로 간 후 발발이는 새끼를 모아놓고 의논하였습니다. 주인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멍멍.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려나 보다. 멍멍. 하고 새끼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그런 것을 알아먹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주인마님이 밤낮 밥 짓기만 주더니 오늘은 강아지들을 어르고 귀여워하였습니다. 발발이는 불안한 중에도 아무 일이 인제는 없나 보다 하고 조금 먼 술집으로 뼈다귀를 얻으러 나갔습니다. 이 사이에 강아지 한 마리는 주인마님의 손을 거치어 다른 사람을 주워 보냈습니다. 발발이가 뼈다귀를 물고 돌아오니 새끼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발발이는 펄펄 뛰며 이리 찾고 저리 찾았으나 사람이 집에 갔으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후 주인마님이 강아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 퍽이나 이상하여 발발이는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켰으나 똥이 몹시 마려워 돌아앉아 똥을 누는 사이에 새끼 한 마리가 또 없어졌습니다. 발발이는 큰 소리로 짖고 야단치었으나 조금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날도 수동이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발발이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발발이는 새끼 두 마리를 잃어버리고 하도 슬프고 애달파서 가만히 마루 밑 구석진 곳에 엎드려서 흉악한 사람의 세상이라고 생각할 때에 주인의 둘째 아들이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줄듯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발발이는 새끼를 낳고 근 한 달이 다 되었건만은 고기라고는 구경을 못하다가 붉은 살코기를 보니 먹을 맘이 불현듯 났습니다. 발발이는 급히 그 고기를 찾으려고 쑥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주인집 둘째 아들이 더 놀리면서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쫓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대문 밖에 나갔을 때 준비하고 있던 개백정은 보기 좋게 발발이의 목을 올갔습니다. 발발이는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애걸하였습니다. 더욱이 주인집 둘째 아들을 보고 비명을 울렸으나 그는 본체 만체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발발이는 잡혀가면서 일찍이 이사를 못한 것을 한탄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